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명표 칼럼입니다. 오늘 준비한 경기는 프로토 승부식 74회차 528번부터 536번까지 메이저리그 3경기 준비했고요. 자, 오늘 첫 번째 경기 분석에 앞서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첫 번째 경기는요, 샌디에이고 파디널스와 LA 다저스의 경기입니다. 자, 이 경기 분석에 앞서서 두 팀의 지난 경기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LA 다저스 같은 경우는 지난 경기에서 LA 다저스 같은 경우 지난 경기에서 유리아스 카드를 냈고요. 유리아스가 7이닝 2실점에 호투를 했고요. 타선에서는 1대1로 맞선 5회에 터너의 싹쓸이 2루타와 프리먼의 적시타로 무려 4점을 뽑아냈고요. 7회에는 프리먼이 또다시 투런 홈런이 나오면서 결국 다저스가 8대4로 완벽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샌디에이고 같은 경우는 스넬 카드를 냈는데 블레이크 스넬이 4이닝 5실점에 부진한 투구를 했고요. 자, 타선에서는 마차도가 연타석 홈런까지 때려내며 분전했지만 승리까지는 역부족이었던 지난 경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날 경기 선발 투수부터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저스입니다. 다저스 같은 경우는 앤드류 히니가 선발로 등판하고요. 샌디에이고의 경우 조 머스그로브가 선발로 등판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샌디에이고의 머스그로브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샌디에이고입니다. 샌디에이고 조 머스그로브. 자, 머스그로브는 이번 시즌 9승 6패고요. 9승 6패. 그리고 3.16의 방어율, 그리고 이번 시즌 다저스 상대 1패, 그리고 잠깐만요, 글씨 크기 좀 줄일게요. 1패 3.86의 방어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머스그로브는 지난 경기 애리조나와의 홈 경기에서 선발로 등판해서 4.1이닝 동안 3개의 피홈런 포함 9개의 피안타, 그리고 볼넷도 2개가 있었고요. 무려 5실점 4자책에 부진한 투구를 했습니다. 자, 지난 경기 애리조나와 홈 경기에서 선발로 등판해서 4.1이닝 3피홈런 9피안타 2볼넷 5실점 4자책 투구를 기록했다. 자, 일단 지난 경기 피홈런을 3개나 맞았던 머스그로브인데 굉장히 실망스러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 타선이 지원을 넉넉하게 해주면서 패전 투수는 면했던 지난 등판이었습니다. 자, 머스기는 시즌 중반까지는 굉장히 인상적인 투구를 이어나갔지만 후반기 공교롭게도 연장 계약을 맺은 이후부터, 자, 굉장히 이거 중요하죠. 연장 계약을 맺자 말자 기복이 생겨난 모습이다. 자, 먹튀라는 말, 소위 말해 먹튀라고 하죠. 연장 계약 하자마자 갑작스럽게 부진한 투구를 했다는 그런 썰이 있네요. 자, 그리고 최근 무엇보다 피홈런이 굉장히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저스를 상대로는 원정에서 이미 다저스 상대 원정에서 이미 7이닝 2피홈런 그리고 3실점 패배를 기록했던 지난 기억이 있다. 자, 머스기 같은 경우는 지난 재계약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멋진 인상적인 투구를 했는데 재계약을 하자마자 갑작스럽게 긴장이 풀린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피홈런도 늘어났고요. 부진한 투구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10승 도전이긴 한데 이 투수 같은 경우는 솔직히 재계약했으니까 이제 조금 긴장이 풀렸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피홈런도 그렇게 많이 있었던 투수도 아닐 뿐더러 실점 추이도 굉장히 낮았어요. 아무래도 재계약을 위해서 열심히 던진 게 아닌가라는 의문을 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저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LA 다저스는 앤드류 히니가 다시 한 번 더 마운드에 오릅니다. 히니는 2승 2패에 2.94 방어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번 시즌 샌디 상대 4.2이닝 3실점 투구를 기록했던 바 있습니다. 자, 히니는 직전 경기 샌프란시스코와의 홈 경기 시리즈에서 선발로 등판해서 5.1이닝 동안 4개의 피홈런 포함 6개의 피안타,
그리고 6실점 투구를 하면서 일찌감치 패전 투수가 됐습니다. 지난 샌프란시스코와 홈 경기 등판에서 5.1이닝 4피홈런 6피안타 6실점 패전을 기록했습니다. 자, 무려 피홈런 4개를 허용하면서 무너지고 말았는데, 자, 히니 같은 경우는 최근 4경기에서 21이닝을 소화했습니다. 그리고 이 21이닝 동안 무려 10개의 피홈런을 허용하면서 최근 고전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한 히니입니다. 최근 4경기에서 21이닝을 소화했다. 이 기간 동안 피홈런이 10개나 있었다. 최근 고전하고 있다. 자, 그리고 히니 같은 경우는 탈삼진을 잡는 유형의 투수인데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실점을 막아내고 있는데 역시나 피홈런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샌디에이고를 상대로는 홈에서 한 차례 선발로 등판해서 4.2이닝 동안 4개의 피안타와 3실점의 비자책 투구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샌프 상대 홈에서 한 차례 선발로 등판해서 4.2이닝 4피안타 3실점 비자책 투구를 기록했다. 자, 일단 선발 투수 두 투수 모두 다 피홈런에 대한 위험 수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일단은 최근 배팅 사이클을 봤을 때 다저스 같은 경우도 빠따가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샌디에이고도 물론 지난 경기 마차도의 멀티 홈런이 있긴 했지만 다른 타자들의 이러한 활약은 그게 돋보이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타선에서는 다저스가 조금 더 앞서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 승패를 굳이 논하자면 다저스 쪽을 추천드립니다. 자, 다저스의 선발 히니도 머스그로브와 마찬가지로 피홈런을 허용하면서 최근 투구 내용이 좀 아쉬운데 그렇지만 피홈런을 잘만 넘긴다면 피홈런을 잘 피한다면 많은 탈삼진을 잡아내는 유형의 투수기 때문에 5이닝 정도까지는 책임져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저스의 불펜이야 말할 것도 없이 자원이 많죠. 거기에 히니가 일찌감치 무너진다 해도 빠르게 불펜을 가동할 수 있는 자원들이 넉넉하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와 반대로 샌디에이고 같은 경우는 선발 머스그로브가 연장 계약을 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부진에 빠져 있고요. 역시나 히니처럼 피홈런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게 가장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다저스 상대로는 굉장히 무난한 투구를 했지만 최근 컨디션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무난한 투구까지도 기대하기 힘들고요. 다저스의 강한 타선을 머스그로브가 무실점으로 버텨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예상되어집니다. 자, 그렇기에 불펜적인 부분에서도 샌디에이고보다는 다저스가 훨씬 강력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샌디에이고도 마찬가지로 불펜이 있지만 다저스처럼 빠르게 투입할 수 있는 자원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타 모두 앞서는 쪽은 다저스라 생각되고요. 다저스의 승리를 예상해보는 경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경기의 중요 포인트 빠르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최근 재계약 이후 흔들리는 머스그로브. 이번 경기에도 다저스의 강타선을 잠재우기는 힘들 전망 이렇게 보여지고요. 추천 픽으로는 LA 다저스 승 그리고 핸디 승 그리고 다득점 두 투수 모두 다 피홈런에 대한 위기는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다득점 경기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빠르게 다음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시애틀과 애틀랜타의 경기입니다. 자,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두 팀의 지난 경기 내용부터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애틀 같은 경우는 첫날 조지 커비를 선발로 내세웠고요. 자, 커비가 6이닝 1실점에 비자책 호투를 했고요. 타선에서는 해거티, 수아레즈의 홈런이 터지면서 시애틀이 3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애틀랜타 같은 경우는 맥스 프리드를 꺼냈는데 프리드가 6이닝 2실점에 퀄리티 스타트 피칭을 했지만 이번에도 타선이 침묵하면서 패전 투수를 냈고요. 아쉽게도 애틀랜타는 8연승 행진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경기 예정된 선발 투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시애틀입니다. 자, 시애틀은 마르코 곤잘레스가 마운드에 오릅니다. 자, 마르코 곤잘레스 이번 시즌 10승 13패에 3.98의 방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곤잘레스는 지난 시카고 화이트삭스와의 홈 경기에서 선발로 등판해서 7이닝 동안 2개의 피홈런 포함 4개의 피안타 그리고 3실점 투구를 하면서 아쉽게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자, 전반적인 투구 내용이나 이닝 자체는 잘 소화했지만 피홈런 2개가 있었다라는 게 굉장히 아쉬웠던 지난 경기 등판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렇고 또 팀 타선의 지원도 받지 못하면서 패전 투수를 기록했고요. 자, 곤잘레스는 지난 화이트삭스와 홈 경기 선발 등판에서 7이닝 2피홈런 3실점 패전 투수를 기록했다. 자, 최근 3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 피칭을 하면서 어느 정도 자기 페이스를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곤잘레스 같은 경우는 9위가 그렇게 압도적인 투수는 아니지만 이 제구가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타자들을 맞춰 잡는 피칭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퀄리티 스타트처럼 긴 이닝을 소화해줄 수 있는 유형의 투수입니다. 자, 제구가 굉장히 안정되어 있으면서 타자들을 맞춰 잡으면서 이닝을 소화한다. 자, 하지만 맞춰 잡는 피칭의 투수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다? 피홈런이다. 그렇지만 지난 경기 피홈런이 2개나 있었다. 이 말은 즉슨 이번 경기에서도 피홈런이 이 투수의 도전 과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원정팀 애틀랜타로 넘어가서 자, 애틀랜타의 경우 제이크 오도리지가 선발로 마운드에 오릅니다. 오도리지는 이번 시즌 5승 5패 3.90의 방어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번 시즌 시애틀 상대로 1승 1패 2점대의 방어율을 기록했습니다. 자, 오도리지 같은 경우는 지난 세인트루이스의 원정 경기에서 선발로 등판해서 5.2이닝 동안 피홈런 하나 포함 4개의 피안타, 2실점 투구를 기록했습니다. 자, 비록 피홈런 1개를 허용하기는 했지만 나름대로 안정된 모습 보였고요. 선발로서 충분히 이닝 소화도 잘 해줬고요. 실점도 최소화하면서 자기 역할까지는 다 해줬다. 지난 세인트루이스 원정에서 선발로 5.2이닝 1피홈런 2실점을 기록했다. 피홈런은 있었지만 나름대로 안정됐다. 하지만 지난 경기 이후에 팔목에 피로 증상이 있으면서 로테이션을 한 차례 건너뛰고 휴식을 취했던 오도리지입니다. 오도리지는 이날 지난 등판 이후 팔에 통증이 있어서 선발 로테이션을 한번 건너뛰고 휴식을 취했다. 그리고 14일 만에 다시 마운드에 오를 예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도리지 같은 경우는 애틀랜타로 이적한 이후 5경기 선발로 등판했는데 자, 5경기 선발에서 긴 이닝을 소화했던 경기는 없었지만 4경기에서 무려 2자책 이하의 투구로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애틀 상대 원정에서 4.1이닝 4실점 기록했고요. 자, 휴스턴 시절 홈에서 6.2이닝 무실점 그리고 7이닝 무실점으로 꽤나 시애틀을 상대로는 강했던 면모를 보였던 제이크 오도리지입니다. 자, 오도리지 같은 경우도 완전한 1승 카드라고 보기는 어렵죠. 자, 우선 14일에 휴식을 갖고 등판을 하는 예정이고요. 자, 하지만 시애틀 상대로만큼은 그래도 휴스턴 시절에서 6.2이닝 무실점, 7이닝 무실점으로 굉장히 나쁘지 않았던 투구 내용입니다. 자, 이 경기 같은 경우는 감히 함부로 승패를 논하자면은 시애틀이 솔직히 조금 더 끌릴 수밖에 없는 경기라고 보여져요. 왜냐? 일단 곤잘레스 카드 같은 경우는 최근 굉장히 투구 내용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자기 페이스도 찾았고요. 안정된 제구가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지난 피칭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곤잘레스 같은 경우는 거의 매 경기에서 퀄리티 스타트를 기대해도 될 만한 정도의 신뢰를 줄 수 있는 투수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애틀랜타의 타선이 어떤 상태한테 강한 모습을 보이는지 보자면은 좌투수를 상대로 굉장히 애틀랜타가 강합니다. 하지만 연승이 끊어졌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일반적으로 긴 연승이 끊어지게 되면 연패를 할 가능성이 높은 애틀랜타의 최근 경기 성적 내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애틀랜타의 선발 오도리지의 경우는 지난 등판에서 팔의 피로 때문에 선발 로테이션을 한 차례 건너뛰었죠. 자, 그리고 휴스턴에서 애틀랜타로 이적한 이후
나름대로 잘하고 있지만 구위가 좋다고 하기도 어렵고 제구력이 안정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냥 꾸준한 정도의 투수기 때문에 자, 시애틀도 마찬가지로 타선이 강하다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끈질긴 찬스에서의 집중력을 봤을 때는 시애틀이 조금 더 우세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핸디승까지는 기대하기 힘들지만 일반승 정도는 시애틀이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경기를 중요 포인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인상적인 피칭으로 자기 페이스 찾아가는 곤잘레스, 상대 투수는 14일 만에 다시 마운드에 오르는 오도리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시애틀의 일반승 보여지고요. 틀행승 보여지고 저득점 경기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까지 분석 마쳤고요. 세 번째 경기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토 승부식 74회차 7532 초고배당 조합 수익방에 공유 완료했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에 적혀있는 링크로 문의 주시면 매일마다 수익방에서 프로토 승부식 고배당 조합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는 시카고 컵스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경기입니다. 자,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두 팀의 지난 경기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은 샌프란시스코는 존 브레비아가 나오고요. 컵스 같은 경우는 웨이드 마일리가 선발로 나옵니다. 자, 이 경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 지난 경기에서 먼저 샌프란시스코는 로건 웹이 선발로 나와서 7이닝 무실점에 7이닝 2실점에 호투를 했고요. 자, 타선에서는 0대1로 뒤지던 이후에 비아의 적시타와 바트의 홈런 등으로 역전에 성공했으면서 비아가 8회에 또다시 홈런을 때려내면서 자, 샌프란시스코가 5대2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자, 컵스 같은 경우는 스트로먼이 나왔는데 4이닝 4실점 투구를 하면서 패전을 기록했던 지난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번 경기 선발 투수 빠르게 보면은 자, 생소한 이름이 보이네요. 자, 먼저 컵스입니다. 자, 컵스는 웨이드 마일리가 선발로 나옵니다. 컵스 같은 경우는 웨이드 마일리가 선발로 나옵니다. 마일리는 1승 3.13의 방어율을 기록하고 있고요. 지난 시즌 샌프 상대 1승 1패 기록하면서 0.93의 방어율을 기록하겠습니다. 자, 마일리 같은 경우 직전 경기 신시내티와 홈 경기에 대체 선발로 등판해서 4이닝 동안 피홈런 하나 포함 3실점 2자책 투구를 했습니다. 자, 3달 만에 부상 복귀 전인 지난 신시내티 홈 경기 등판에서 4이닝 1피홈런 3실점을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잠시만요. 인터넷이 렉이 걸려가지고 잠깐만요. 설명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인터넷 문제로 분석이 중단됐는데, 자, 그리고 3달 만에 부상 복귀 전이었는데 마일리 같은 경우는 피홈런이 있었고요. 실책까지 동반되면서 실점이 꽤나 많았습니다. 자, 그래도 루상에 많은 주자를 내보내지는 않았으며 선발로서 최소한의 역할은 다해줬던 웨이드 마일리입니다. 자, 그리고 마일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긴 이닝을 소화하는 유형의 투수가 아니다 보니까 이번 경기 컵스 입장에서는 일찌감치 불펜을 가동할 가능성도 보입니다. 자, 그리고 구속이 굉장히 빠른 투수가 아니다 보니까 결국에는 안정감으로 이닝을 끌고 가야 하는 유형이고요. 자, 그리고 커터를 잘 활용하는 투수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샌프란시스코를 상대로는 작년에 2번 선발로 등판해서 원정에서 5이닝 무실점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신시내티 시절 홈에서 4.2이닝 2실점 투구를 기록했던 웨이드 마일리입니다.
자, 샘프 상대 지난 시즌 원정에서 5이닝 무실점, 그리고 신시내티 시절 홈에서 4.2이닝 1실점을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뭐 긴 이닝을 소화할 수 있는 투수는 아니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샌프란시스코는 존 브레비아가 선발로 나옵니다. 자, 브레비아는 이번 시즌 6승 1패고요. 2.93의 방어를 기록하고 있으면서 이번 시즌 컵스 상대 3이닝 무실점 피칭을 기록했던 바 있습니다. 자, 브레비아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선발 투수라기보다는 오프너로 굉장히 많이 알려진 투수입니다. 자, 마찬가지 이번 경기 브레비아가 다시 한번 오프너로 경기에 나서는데, 자, 지난 다저스 원정 경기에서도 오프너로 등판해서 1이닝 1피안타 무실점으로 굉장히 인상적인 피칭했고요. 자, 그리고 최근 9경기에서 한 차례만 실점을 허용하면서 안정감에 있어서는 굉장히 알아주는 투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별도의 롱맨보다는 짧게 끊어가는 정통적인 불펜 게임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지난 다저스 원정에서도 오프너로 등판해서 1이닝 1피안타 무실점 기록했고요. 최근 9경기에서 한 차례만 실점하며 안정감을 과시하는 투구를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는 별도의 롱맨보다는 짧게 끊어가는 정통적인 불펜 게임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지난 경기 야렐린 가르시아가 5실점 하면서 결국 팀은 패배했는데,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도 가르시아, 로저스, 레오네 정도로 멀티이닝을 가져갈 전망입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샘프 같은 경우는 불펜데이를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브레비아가 이미 불펜데이 때마다 오프너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오프너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렇지만 샌프란시스코가 브레비아를 오프너로 내세운다고 해서 경기를 포기했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죠. 자, 일단 브레비아 자체가 오프너로서 일단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해준다라고 봤을 때, 자,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샌프란시스코 쪽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 기본적으로 이번 경기 원래 예정된 선발은 우드인데 우드가 부상으로 인해 마운드에 오르지 못하기 때문에 시즌 초반에 비해서 불펜이 약해졌던 샌프란시스코지만, 그래도 불펜 데이로 나름대로 좋은 투구를 할 수 있는 자원은 어느 정도 겸비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컵스의 타선이 강한 타선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의 3실점 정도로만 마감만 준다면 샌프란시스코에게도 승리할 기회는 충분히 있다 보여집니다. 자, 거기에 컵스 선발 마일리도 마찬가지로 부상 복귀전을 치르는데 복귀전을 치렀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긴 이닝을 소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마찬가지로 컵스도 일찌감치 불펜을 가동할 가능성도 높아요. 자,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상대로 지난 시즌에 물론 마일리가 호투를 했다지만 불펜이 약하다는 컵스를 고려했을 때 만약에 마일리가 일찌감치 무너진다면은 경기는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샌프란시스코의 승리를 한 번 더 점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기의 중요 포인트는 브레비아 내세우면서 불펜데이 예고한 샌프란시스코. 하지만 상대 선발 마일리도 믿음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샌프란시스코 승리, 그리고 핸디승, 그리고 다득점 경기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최종 조합은 수익방에서 공개합니다. 수익방 입장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하시면 무료로 입장하셔서 매일마다 프로토 승부식, 고배당 조합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리면서 저는 내일 경기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프리뷰해드린 내용은 말 그대로 내용 분석입니다. 수익으로 이어지는 최종 조합은 유튜브에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영상 고정 댓글로 카톡 주시면 경기별 실시간 라인업 및 심판 성향까지 분석한 최종 조합 드리겠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도 건승하시는 하루 되세요.